요 해를 구하는 거랑 도대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 뽑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복조합이 공식 써서 푸는 순열조합 중에 마지막 내용인데, 자,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미 앞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낯설진 않을 거예요. 따라해봐. NHR은 따라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따라해봐.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뽑는다의 뜻이고 순서는 무시를 해요. 얘는. 그래서 그냥 예를 하나 들면 1, 2, 3, 4, 4개가 있다고 할게. 4개가 있는 거야.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2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 뽑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H2를 계산을 하려는 거고, 실제 한번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그러면 1, 2, 3, 4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이 2개는 서로 다른 2개냐 같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냐? 그러면 일단 이 안에 4C2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4C2는. 그럼 4C2를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4C2가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 뽑는 거니까 계산하면 6가지 나와요. 그걸 실제 나열하면 1, 2가 있고, 참고로 1, 2하고 2, 2를 같게 봐요? 다르게 봐요? 같게 본다. 여기에선 조합이니까. 그럼 1, 2, 1, 3, 1, 4, 또 2, 3, 2, 4, 그리고 3, 4까지죠. 이렇게 하면 이게 4C2야. 6개거든. 근데 여기에 중복을 허락한단 말이 있으니까 1, 1, 2, 2, 3, 3, 4, 4까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토탈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0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답이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 4C2에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10개가 나오는 게 4H2의 뜻이야.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가 원칙인데, 자, 이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상황에서는 이걸 증명 없이 좀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 얘들아.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배우자고. 흡사 이런 논리랑 비슷하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니네가. 자, 요거 우리 2주 전에 배운 거야. 따라해봐. N파이R은 이게 중복 뭐죠? 순열이었지. 의미는 뭐야? 한번 다시 읽어봐.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뭘 고려하고? 순서를 고려하고 뭐까지 허락해서? 중복까지 허락해서 알게 뽑는 거고, 이거 계산을 n의 r승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맞죠? 그런 것처럼 얘도 계산하는 법칙을 받아들이자고. 일단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일단 요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해봐. NHR은 따라해봐. 중복조합은 따라해봐. 조합으로 바꾸어. 그렇게 계산한다가 원칙이고요. 요 H만 C로 바꿔줘. 그 다음 요 R은 위치가 변하는 게 없어요. 요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따라해봐. CR.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앞에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N 더하기 R-1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NHR은 N 더하기 R-1 CR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럼 요거 한번 바꿔서 해볼게 얘들아. 따라해봐. 4H2는 일단 이렇게 C2는 고정을 해놔. 그 다음 이거 2개를 더해. 그럼 얼마죠? 6이죠. 거기서 하나 뺍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4H2는 5C2랑 똑같다 이거죠. 근데 5C2는 실제 계산해보자 얘들아. 뭐 곱하기? 5 곱하기 4를 몇 팩으로?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 10가지가 나오고, 실제 그 10가지가 니네가 보고 있는 이건 거예요.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의미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배웠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자, 진짜 마지막이다. 따라해봐. NHR은 따라해봐. NHR은 따라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따라해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아라? R개를 뽑아라. 중복이 허락되는 거고 순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었고 계산 원칙까지 배웠고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거 맞지? 근데 이제 이쪽 중복조합부터는 문제 유형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유형별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 유형 1번. 중복조합은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수능 문제를 다 조합해봐도요, 다 부정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무슨 방정식의 해라고 얘들아? 부정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요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로 들어갈게. 자, 예를 들어보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래요. 문자 몇 개지 얘들아? 3개. 식은 몇 개야? 그럼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무수히 많다야. 이게 부정방정식인데 얘의 근을 유한계로 한정시키는 방법이 근의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 y, z의 근 중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해. 이걸 자연수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하면 음의 정수는 안 되지만 0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면 자연수의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 중에 하나는 x가 0, y가 1, z가 4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이런 게 내가 구하는 하나의 답인 거죠. 또 하나 얘기하면 1, 2, 2 이런 것도 답이 됩니다. 된 거지? 아니면 0, 0, 5도 답이 돼요. 아니면 4, 1, 0도 답이 됩니다. 이런 종류들이 몇 개 나오냐 이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이해된 거지? 근데 이거가 이 중복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요 해를 구하는 거랑 도대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 뽑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들어봐. 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요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냐 하면 현재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인 근 중에 하나가 0, 1, 4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자는 거냐 하면 잘 봐봐. x는 지금 답을 얼마로 봤지? 0. 이거를 안 뽑았다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답이 0인 게 아니라 x라는 문자는 안 뽑았음. 이렇게 이해하자요. 그러니까 y는 답이 얼마인 거죠? 1. 그럼 이건 한 개 뽑았다. 그 다음 z는 답이 얼마지? 4. 그럼 이건 z를 4개 뽑았다고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야. 따라해봐. x, y, z. 따라해봐. 서로 다른 세 문자 중.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 따라해봐. 중복을 허락하여. 따라해봐. 5개를 뽑아라. 그럼 얘는 실제 어떻게 뽑은 거냐 하면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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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뽑은 걸 저렇게 보자는 거예요. 나는 현재 몇 개를 뽑을 거지 얘들아? 5개. 그 중에 y는 몇 번? 한 번. z는 몇 번? 그런데 이게 중복 조합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고요. 이런 순서로 뽑으나 z, z, y, z, z로 뽑으나 얘는 어쨌든 0, 1, 4로 인식을 하죠. 어떤 순서로 뽑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문자가 몇 개씩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현재 요거나 요거나 니네가 대답해봐. x 몇 개 있는 거죠? 0개죠. 없는 거죠. y는 몇 개야? 1개. z는 몇 개? 그럼 이거나 이거나 다 얘를 지칭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뽑는 순서는 니네가 봐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y가 먼저 있건 z가 먼저 있건 간에 개수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순서는 안 중요하다. 그리고 저 뽑았던 문자의 종류를 보니까 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순서는 고민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해서 뽑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네가 또 얘기해 볼래? 얘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중복조합의 세계에서는 x는 답이 얼마인 거야? 그럼 x는 몇 번 뽑았다? 한 번. y는요? 2번. z는요? 근데 이렇게 뽑으나 답은 똑같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순서는 중요하다야 안 중요하다야? 안 중요하다. 문자의 개수만이 중요하다. 근데 문자 중에 같은 게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이해된 거죠? 따라해봐. 중복 허용. 그리고 순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따라해봐. 의미 아닌 정수에.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라는 건 0도 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도요? 되죠. 2도 되는 거지. 앞으로 0이라는 글은 이렇게 인식을 한다. 따라해봐. 안 뽑았다. 그 다음 1이라는 글은 몇 번 뽑았다? 한 번. 3이라는 글은 3번 뽑았다. 그리고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 문제가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된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구하는 답이란 따라해봐. 서로 다른 세계에서 그 서로 다른 세계가 뭐뭐뭐를 지칭하는 거죠? x, y, z라는 세 문자를 지칭하는 거죠. 다시 따라해봐. 서로 다른 세계에서 따라해봐. 순서 없이 따라해봐. 중복을 허락하여 따라해봐. 5개를 뽑아라. 그게 여기 나오는 답들의 종류들을 지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h 뭐가 된다? 3h5가 된다는 겁니다. 이 3이 뜻하는 게 뭐예요? 어떤 세계야? 서로 다른 세계. 뭐뭐뭐죠? x, y, z. 이거 다시 번역할게. 따라해봐. x, y, z 중. 저거 떨어진 거야. 따라해봐. x, y, z 중. 따라해봐. 순서 없이. 따라해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의 문자를 뽑아라. 자, 그럼 얘들아. 이 세 개가 x, y, z 뜻하는 거 맞아? 맞아? 틀려? 지금 내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잖아. 처음 개념 잡을 땐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따라해봐. x, y, z 중. 순서 없이 중복을 하게 해서 5개 뽑아라. 맞지? 예를 들어서 따라해봐. x만 5번. 이 종류 중엔 x만 5번 뽑은 것도 있어 없어? 그럼 그때는 요 답이 뭘로 인식이 되는 거야? 500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따라해봐. x 2개. 따라해봐. y 하나. 따라해봐. z 2개. 그럼 그때는 답이 뭐예요? 2, 1, 2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순서쌍의 종류는 총 몇 종류가 나오냐? 계산하면 된다. 따라해봐. C5. 그 다음 이거 더하면 얼마죠? 하나 빼면 얘들아 7C5가 빠르냐? 7C5가 빠르니? 2죠. 그럼 7C2 하니까 계산해봐. 21.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암산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나열하면 답이 21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얘들아 요걸 말로 바꾸잖아?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수능 문제가 돼. 요 상황을 말로만 바꾸면. 잘 들어. 이제 XYZ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쌤이 과일 가게 갔어. 이제 과일을 살 거야. 사과, 오렌지, 복숭아 이렇게 팔아요. 사과, 오렌지, 복숭아를 다 포함해서 5개 사는 방법. 괄호 열고 써 있습니다. 단 하나도 안 사는 과일이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사과, 오렌지, 복숭아는 충분히 있다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 사과가 한 200만 개 정도, 오렌지가 한 100만 개, 복숭아는 뭐 한 15개 정도. 그 정도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근데 합쳐서 몇 개 살 거야? 5개. 그럼 니네가 상상해봐.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살 때 과일 사는 순서는 안 중요하지. 그런데 같은 과일 여러 개 살 수도 있는 거죠. 따라해봐. 중복조합. 그 문제의 정답도 3H5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좀 이따 수능 문제 풀어볼 건데 작년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새우 피자, 고구마 피자, 감자 피자 섞어가지고 18판 시킨대요. 완전 또라이 새끼죠. 그런 문제도 있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바뀐다는 거야. 잘만 이해하면 초반에 다 이해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쌤 지금 몸이 좀 안 좋단다. 따라해봐. 음이 아닌 정수해. 그런데 2번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 따라해봐. 양의 정수해. 이거는 자연수의 해라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얘들아 그럼 자연수의 해라는 건 내가 여기 지금 샘플로 썼던 것 중에 두 개 들고요. 얘는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답이 되냐 안 되니? 안 돼. 근데 얘는 답이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아니라 양의 정수해라는 건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봐. 서로 다른 세 문자 중 따라해봐. 5개를 뽑을 때 반드시 한 문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뽑혀야 된다의 논리죠. 답이 0이 안 된다는 건 안 뽑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그럼 걔는 어떻게 풀면 빠르냐 하면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가 설명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를 만족해야 돼. 근데 이제는 자연수해야. 근데 내가 여기 너네한테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시키면 x를 안 뽑거나 y를 안 뽑거나 z를 안 뽑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 이상씩은 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르냐 하면 x랑 y랑 z를 한 개씩 미리 뽑아놔. 미리 뽑아놓자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 이게 사과, 오렌지, 복숭아라고 하면 사과, 오렌지, 복숭아를 미리 하나씩 사. 이해됐냐? 그럼 니네가 대답해. 나는 몇 개 살 예정이었죠? 근데 사과도 이미 몇 개 샀어요. 하나, 복숭아도 하나, 딸기도 하나. 그렇게 산 거야. 이해됐지? 그럼 5번의 기회 중 몇 번을 썼죠? 그럼 몇 번의 기회가? 거기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로 풀어버리면 답은 다 자연수해로 인식이 되겠죠. 실제 어떻게 풀자는 거냐? 얘를 가지고 자연수해를 구할 때는 이거인 음이 아닌 정수해를 풀자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만족하는 답 중 하나가 0, 0, 2도 있니 없니? 있죠. 근데 얘가 실제로 인식될 때는 1, 1, 3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씩 뽑아놨으니까.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 양의 정수해라는 건 얘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를 뽑으면 된다.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 H 뭐가 되는 거야? 3H2가 되는 거죠. 해봐. 서로 다른 세계에서 그 세계가 XYZ를 지칭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겠냐? 이해되고 있어? 서로 다른 세계에서 몇 개 뽑은 거지? 2개. 원래는 5개인데 2개 뽑았다의 뜻은 하나는 미리씩 뽑아놓은 거야. 그게 양의 정수해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알아들었냐? 그럼 문제가 이렇게도 변형이 돼. 여기 봐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합이 5야.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할 건데 제약이부터 x는 2개 이상을 뽑아야 된대. x는 2개 이상을 뽑는 거.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이거 만족하는 답 중 1, 4, 0. 이거는 내가 구하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2, 2, 1 돼요 안 돼요? 돼요. 3, 1, 1 돼요 안 돼? 돼. 4, 1, 0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니까 0이 섞여 있는 건 돼. 다만 x만 2 이상이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x 2개를 미리 뽑아. x한테 2개를 미리 확보를 해주자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럼 여기를 얼마로 바꾸면 돼? 3. 그리고 정답은 3H3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그 3H3 중에 답 하나가 003이라 할지라도 실제 인식은 203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x는 이미 2개를 뽑아준 거니까.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조합이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중복조합이야. 그 다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이. 예를. 아 왜 자꾸 예를 들려고 그래 네가. 책이 있잖아 새끼야. 이건 작년 문제야. 작년 고3들이 풀었던 9월 평가원 문제. 문제 난이도가 별 차이 없다는 걸 느끼라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지금 중복조합 배운 지 딱 10분밖에 안 됐어. 근데 수능 문제 2개 풀고 있는 거야. 아, 옛날엔 졸라 좋아했었는데 이러면. 내가 수능 문제 풀 줄 아는 게 아니다 새끼야.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고 문제 불러봐. 뭐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 맞죠? 4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음이 아닌 정수에도 아니고 양의 정수에도 아니고 각 근이 뭐 이상이 돼야 된대? 마이너스 1 이상인 근이 돼야 된대. 고기 좀 들어줄래?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여기 좀 봐라. 설명 들어가야 돼. 내가 구하는 요 문제의 답 중 004 돼요 안 돼요? 004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1, 6 이것도 되냐 안 되니?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러면 해석이 이상해져. 0은 무슨 뜻으로 해석했지 우리가 아까? 안 뽑았다. 4는요? 4개 뽑았다. 마이너스 1은 하나 준 거냐?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야 돼. 자, 저렇게 한번 뒤통수를 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설명했던 요거 자연수해를 원칙적으로 다시 배워야 돼. 내가 니네한테 자연수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하나씩 미리 주라고 했었죠.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시킬게. 여기만 잘 들으면 돼. 그럼 이제 고비는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은 쫙쫙 풀면 된다. 봐봐. 아까 내가 니네한테 당장 멀리 볼 것도 없다. 이거.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중 몇 개 뽑는 거였어? 7개. 근데 적어도 하나씩 뽑으란 얘기가 양의 정수인 거 맞죠? 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하나 미리 사서 7번이 아니라 4번으로 푼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 따라해봐. 고구마 피자 G를 G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S 프라임 더하기 1로 새우 피자를 치환해요. 난 불고기 피자도 B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고 이렇게 놔두면 잘 들어봐. 인제는 이 G 프라임이 0이라 할지라도 인식은 1로 되는 거야.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1들 3개가 넘어가서 답이 4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답이 3H4로 푸는 거지.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따라해봐. 양의 정수해란 실제 얘가 0이 되더라도 그 답이 1로 인식이 되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더라도 2로 인식이 되게. 그럼 절대 0은 안 나오는 거죠.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 더 물을게.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인데 이 새끼 변비야. 고구마는 3개 이상 시켜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새우 피자는 알러지 있어서 1개 이상 안 시켜. 얘는 안 시켜도 돼. 근데 불고기 피자는 2개 이상 시켜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 따라해봐. G를 얘가 최소 몇 개 이상 시켜야 되죠? 그러면 안 시켜도 3개 시킨 걸로 인식하기 치환해버리면 돼요. 지금 듣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중복조합이야. 지금 우리 거기 배우고 있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H야. 괜히 뒤에 있는 게 아닌 걸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안 배우면 진짜 초장부터 아예 꼬여버려. 근데 내가 니네한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슬슬 어렵다는 걸 느껴가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해버린 거야. 당황하지 마 얘들아. 원래 어려운 단어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중복조합부터는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강의하는 선생도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수업이 빨리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훅 해버리는 거지. 지도 모르니까. 왜? 니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아니야. 이게 조금씩 지금 어려워지는 거는 니네가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알겠지? 좀 있으면 더 어려워져. 알아들었냐? 근데 이 시간에 끝낼 거라고. 좀만 여기 좀 도와줘봐. 진짜 선생님. 진짜. 요즘 막 눈물 나려고 그래. 니네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그냥 직업 바꾸려고. 차라리 짱구네 말고 태훈애 해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태훈애. 짱구네 옆에 태훈애. 그래서 김밥 하나 사가면 수학 문제 하나씩 알려주고 서비스로. 김밥 한 줄에 10만 원씩 팔고. 여기 봐. 승민아, 그래도 표정은 에이스니까 요건데 요거야. 얘 뭘로 치환할까? G 프라임 더하기 3. 잘한다. 이뻐 죽겠네. 네 집 아들인지. 웅영! 치환해봐. B 프라임 플러스 2. 그렇게 바꾸면 되고 얘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0 이상이니까.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돼. 봐봐. 이해시킨다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데 뭐 이상인 근이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그럼 0을 넣어도 마이너스 1로 인식이 되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x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치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 2 넣으면 1.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바꾸면 돼요? y 프라임 마이너스 1. 얘는요? z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이 합이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그럼 오히려 얘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야. 실제 얘들아 봐봐. 자, 여기에서 내가 의미한 인정수열을 구해. 그럼 얘가 0이라고 해봐. 하지만 인식은 얼마로 돼? 마이너스 1.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2라고 해봐. 얼마로 인식이 돼? 1.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 이상인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로 바꿔서 얘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의미한 인정수열을 풀면 되죠. 실제 들어봐. 따라해봐. 0, 1, 6. 그럼 실제 이 안에 들어가면 얘는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1, 6이라는 건. 여기 넣고 얘기해봐. 마이너스 1, 0, 5. 그럼 내가 구하는 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요? 그럼 이제 얘를 풀면 되는 거다. 따라해봐. 3H7. 그게 그 문제의 답인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답이 3H7입니다. 9C7이고요. 9C2고요. 36 나오네요. 몇 번이야? 3번. 그렇게 푸는 문제. 부정방정식 완전 정복한 거야. 다시 앞으로 가봐.